그 ARX 방식으로 조사한 그 평택시 조사를 보면 1등이 그 조국 대표로 나왔어요. 23.4. 네. 그리고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평택 조사가 앞으로 많이 쏟아질 텐데 추가로 나온 게 여론조사 꽃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꽃이 26일, 27일 네. ARS 방식으로 평택에 있는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김용남 27.5 그리고 조국 21.8 그리고 유이동 18.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평택. 평택은 누가 제일 큰 변수예요? 뭐 조국 전 대표인가요? 조국 대표인가요? 이게 다들 지금 거물급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는 로컬 리그인데 에헤. 메이저 리거들이 지금 대거 등판을 해서 에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파괴력 있는 인물이 공천이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초반에 이제 좀 더 높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낮을 것이냐. 낮으면 조국 대표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전망이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김용남 후보로 정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 방송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진보층에서도 이제 수용도라든가 호감도들이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조국 대표보다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아마 초반에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 상황이 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가장 빅맨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또 여기는 조국 대표가 이제 1위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까 주목되는데 다만 이 빅맨들은 처음부터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위상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또 이제 정치인들의 이후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후의 진로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뭐냐면 말씀을. 정치적인 역할을 이제 어느 때 시작을 하고 하는 부분들, 네네네. 뭐 다음 대권 등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는 결국 구도의 싸움일 것 같아요. 구도의 싸움. 네, 지금 다자 구도인데 결국에는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반반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가 유이동 후보가 지금 양쪽 지지율이 모두 굉장히 저조하게 20% 안팎 나왔는데 네네네. 실제 유이동 후보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여기서 47.7%를 득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호성 후보가 재작년이죠. 2024년에 45.8%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45.8%를 득표했던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황교안 후보가 12%, 10% 네네. 이렇게 득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유이동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네.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자구도로 끝까지 갈 경우에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정호성 후보 국민의힘 후보 별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46%가량 득표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는 54% 득표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후보를 합치면 유이동 후보가 적어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4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민주 혹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이 지역은. 예, 예. 그래서 사실 김영남 후보도 여기를 사실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강재 후보 거론이 됐을 때 김영남 후보는 이 지역 말고 하남을 사실 가고 싶어 했던 게 많이 보도가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당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김영남 후보 헌신을 네, 지금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근데 김영남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의 그 정서하고 본인은 국민의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네. 후보진영도 단일화 이제 해야 된다는 당 이론이 나오겠죠. 근데 김용남 후보가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출연했었는데 평택에 10년 전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그래서 일호인가 법무법인 네, 맞아요. 그죠? 일호. 일호 네. 법무법인이었던 것 같은데. 평택에 대한 사랑도 결코 작지 않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갑자기 또 옛날에 또 네. 이제 그랬고 근데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네. 어떤 조사들 보면 다 모든 후보들이 10% 넘기도 하잖아요. 예.
5명이 나왔는데 다 10% 넘는다. 만약에 10% 내외 이런 적 굉장히 않죠. 거의 네. 현실에서 나타나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한 3명의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에요.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얼마나 특이한지 지금 구도인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저런 조사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조사. 거기서 이제 결과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의 1위 후보와 격차가 어느 정도냐. 네. 왜냐하면 1위 후보가 했는데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면 단일화 안 하고 이제 혼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지지율이 월등한 1위로 나왔어요. 그럼 진보 후보 2명, 3명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 단일화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 합쳐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네, 그때는 네, 이제 네. 논의들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 이 조사를 할 때요. 무조건 요 시기에 여론조사는 당명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이제 이렇게 다 풀로 당을 같이 그럼요. 조사해야 보통 이제 되는 거예요. 앞에 정당 소속 정당이 나가고 이제 뒤어 이름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뭐 순서를 어떤 중요한 경우에는 그 이제 소속 정당의 의석수 순으로 불러드립니다.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것이 강한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속 정당을 이번에는 당명을 빼고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쵸 무소속은 이제 없으니까 당명이 없는 거고 예 선거조사에서는 관례적으로 다 넣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세 번째 문항인가는 그렇게 당명하고 무소속 그렇게 설명이 들어갔는데 그 앞서 문항에서는 그냥 커리어 그러니까 이력 하나만 나가서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조사부터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일종의 약간은 전술 전략인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 조사기관에서. 근데 그 조사기관하고 그 후보 간에 어떤 뭐 관계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만약에 우호적이었으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의뢰 언론사나 여론사 기관이 한동훈 후보한테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선관위에 설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근데 첫 일보가 그때 올라갔다 잠깐 내려간 거 봐서는 네. 여론조사 심의원에서도 아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미 한동훈 후보가 뉴스토마토 조사 보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꽃에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또 앞서고 그 엎치락뒤치락 이름 합니다. 앞에 뭐 붙이느냐도 상당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를- 지금 네. 한동훈 후보 무소속인데 네. 커리어가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박민식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지 아닌지 앞에 설명이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억울하죠 사실. 그 뭐 어떤 저 후보 얘기하면서 친명계 누구 후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효과 뭐 네. 타이틀 효과인데 어떤 이제 전직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그 서울시 교육감 이제 단일화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그 막 1위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경력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무슨 경력을 2개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써서 여론조사에 나오게 돼서 갑자기 이제 수위권으로 들어왔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직 교육감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직 교육감도 경력을 찾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가 찾아낸 걸 다시 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강력한 특히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워낙 관심이 없는데 되게 이제 그 진영 내 단일화가 한참 전에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삼성 뭐 있으면은 그 상품이 뭔지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다 처음부터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무관심한 분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신뢰를 주는 그리고 거죠. 티도 안 나게 여론을 어찌 보면 조작 내지는 부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누가 마음 먹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하면 상대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고발 조치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확한 명칭이 아닌데 그걸 썼다고 할 경우에는. 아니 이거 왜 여쭤봤냐면 그 여론조사 꽃이 이제 당명 없이 후보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네. 그 여론사 꽃이 아까 여기 그래프 준비가 돼 있던데 평택이요? 네. 네. 그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고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민주당 김용남 후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여기 다른 후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항 이제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당 후보를 빼겠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번 항목을 빼겠다. 네네, 그래서 어느 김호중- 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 그렇죠. 질문을 이게 빼겠다. 통상 안 물어보는 질문인데 넣기 아. 때문에 다음에 조사 때는 빼겠다는 건데 이게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공장장이 워딩을 사람 이름, 정당 네. 이름 뭐 빼겠다고 하니까 마치 김영남 앞에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빼나? 빼고, 그 제가 조국 그 앞에 조국 혁신의 대표 빼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네.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아. 그날 같이 방송 출연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그냥 빼고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에 네. 개입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겠죠. 여론조사 심의에서 못하게 하죠. 그렇겠죠. 네. 그런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그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스크린을 사전에 합니다. 야. 그 설문지에 대해서. 질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네. 있는지를.